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혈관계 질환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혈관계 질환은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혈압을 분류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보통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수축기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 그래서 보통은 120에 80을 정상 혈압으로 알고 계신데, 이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혈에 부딪히는 압력을 얘기하고요.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할 때 동맥에 부딪히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 정상 수치가 120에 80인 거고요.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고혈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 표 하나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정상 혈압은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 미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 그대로죠. 그리고 주의혈압이라고 해서 고혈압 전 단계에 주의혈압이라고 따로 분리해놨어요. 이거는 120에서 129 사이, 이완기 혈압은 역시나 80 미만. 고혈압 전 단계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긴 한데 그렇게 잘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30에서 139 사이,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에서 89 사이. 그래서 고혈압은 크게 1, 2단계로 나누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1기, 2기를 다 구분해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1기는 140에서 159, 그러니까 160 미만인 거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90에서 99, 역시나 100 미만인 거죠. 이완기 혈압 100 이상, 그리고 수축기 혈압 160 이상을 고혈압 2기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 수축기 단독 혈압은 기준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은 90 미만일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축기만의 단독 혈압이 높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에 여러분 시험에 본태성 고혈압이랑 2차성 고혈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별거 없어요. 대부분의 고혈압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90% 이상의 고혈압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혈압이 높은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인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환, 그러니까 타장기 질환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문제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 이외에 부신의 악성종양이라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이런 구분 문제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혈압의 증상과 그리고 치료,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혈압의 증상은 대개 무증상입니다. 크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증상이 악화되면 제일 잘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과 현기증이에요. 혈압이 높기 때문에 계속 두개 내에 압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통이 높다는 게 이해가 되고요. 현기증의 경우는 산소 부족의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혈압은 보통 혈액순환에 저하를 일으키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뇌로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현기증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기립성 저혈압이잖아요. 기립성 저혈압. 이 고혈압 환자에게서 혈압약을 먹게 되면 평상시 혈압보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평상시 혈압보다 혈압이 저하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의 양도 줄 수 있어요. 왜? 평상시 압력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누워있을 때보다 뇌로 혈류가 잘 못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뇌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가 줄어들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게 되는 게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단계에 거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일어서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조금 시간을 보내주고 그 다음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죠.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을 주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외에 현저한 혈압 상승은 흐려진 시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산소 부족이에요. 혈압 상승이 현저하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혈관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흐려진 시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질환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만성질환은 치료되지 않는 특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만성으로 가는 질환이에요. 절대 치료가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 질환이 고혈압이에요. 크게는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으로 나누는데 비약물요법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체중의 감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인해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혈압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 체중보다 10% 이상 체중이 초과되었다면 체중을 감량해라가 첫 번째 솔루션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식이 조절도 해야 됩니다. 아까 체중 증가가 문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 그리고 저염식이 고염식을 하게 되면 수분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수분이 같이 따라오게 되면 역시나 혈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염식을 해야 되고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당연히 좋지 않죠. 위에 말씀드린 이유로 특히나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과 다르게 우리 몸에 혈관 질환을 많이 일으킨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은 많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화지방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위험 요인은 제거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금연이라든지 카페인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도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운동이 필요하겠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인 조깅, 수영 등을 하고 스트레스 과로 역시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약물요법으로는 수분이 많으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뇨제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 알파,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알파 수용체는 보통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데 작용을 합니다. 혈관 수축. 그래서 이 수용체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지 않도록 하는 약물을 쓰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는 원리예요. 그 베타 수용체는 보통 심장이랑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있고 심근 수축력을 늘리는 이런 기본적인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타 차단제 역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이 외에 ACE 이니비터, 요걸 한국말로 하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 영상에 보면 제가 이런 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신장은 혈압이 낮았을 때 그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레닌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게 간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텐신오겐을 전환하게 되면 안지오텐신이 1이 또 폐에서 분비되는 ACEA에서 안지오텐신 2가 되고 최종적으로 알도스테론으로 변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안지오텐신이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지오텐신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어렵게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알파베타 차단제, AC 이니비터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슘 기량제는 보통 칼슘 채널 블로커 혹은 차단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칼슘이 보통은 높은 경우에 심근 수축력이 올라가요. 보통 근육의 수축에 얘가 관여하게 되는데 이런 채널을 차단하게 되면 당연히 심근 수축력은 떨어지겠죠. 이런 원리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이 칼슘 기량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칼슘 기량제니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니 알파베타 차단제니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 대표적인 약물들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약리학 부분에서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뇨제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주요 약물이다라는 것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혈압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뇨제를 사용하다 보면 보통 칼륨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립성 저혈압의 또 다른 이름이 체위성 저혈압이에요.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런 증상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지러움, 기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위성 저혈압 꼭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고요.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을 살펴보면 고혈압이나 노화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맥경화와 죽상경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거의 동시에 생겨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과 관련해서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상동맥 질환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질환이고요. 이 외에 심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겠고, 심부전으로 인해서 제대로 뇌에 혈류가 가지 않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질환들이 뇌졸중이잖아요. 역시나 동맥경화라든지 죽상경화증에 의해서도 뇌졸중이 올 수 있고요. 혈관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힘에 의해서 초래되는 질환이고, 혈압이 높다 보면 혈관이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혈압의 합병증이에요. 그리고 고혈압 약물과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부화, 후부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전부화가 뭐냐 하면 심장의 심실이 수축하기 전 심실의 용적,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후부화는 심장이 혈액을 동맥으로 내보낼 때 체혈관 저항에 의해서 결정, 그러니까 심장을 기준으로 전에 작용하는 게 전부화, 후에 작용하는 것이 후부화, 이런 개념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전부화는 심장의 심실이 수축하기 전 심실의 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용적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용적이 많이 차 있으면 전부화가 많이 걸리겠죠. 왜? 여기 꽉 차 있으니까 이 심장 전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의미고요. 후부하는 이 심장이 혈액을 동맥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압력이 높은 게 후부하예요. 그러니까 이 동맥, 이것을 여기서 체혈관이라고 한 거죠. 체혈관의 저항이 높다는 게 후부하가 높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고 살펴보면 이 전부하를 낮추기 위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을 줄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차 있는 이 심실 용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전부하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이 전부하를 줄이려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혈관의 수분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전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실 용적도 줄어들고 그러면 역시나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이뇨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체혈관 저항을 줄여줘요. 그게 앞전에 알려드린 혈관 확장제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차단을 하게 되면 혈관 확장 효과가 있고, 베타 차단제는 심근 수축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AC 이니비터, AC 차단제 역시 일부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축을 방해해서. 그래서 AC 차단제도 체혈관 저항을 줄여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심장 밖에 동맥의 직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원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근의 수축력 자체를 낮추면 돼요. 그래서 심장 수축에 관여하는 칼슘을 차단하는 칼슘 채널 차단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심근의 수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줄어들겠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베타 차단제도 그런 역할이 조금 있고요. AC 차단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전부와 후부하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걸 낮춤으로써 혈압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심근의 수축력과 관련된 건 칼슘 이온이다. 그래서 칼슘을 차단하면 수축력이 떨어져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죠. 그렇다고 모르셔도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임상에서 일하시게 되면 이런 약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원리만 알려드리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